솔직히 영상 유용해요. 김잔자님은 현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궁금하네요. 라고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지금까지 은행 이자보다 많이 주는 안정적인 금융 상품들에 대해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이 김잔자는 어떻게 현금 관리를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테니 소소한 소비 꿀팁도 좀 담아놨거든요. 꿀팁들과 인사이트들, 빠르게 돈 불리는 법에 대해서 겟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제 사업소득, 유튜브, 쫀쫀따리 소득, CMA 통장, 발행어음형에 모두 담아놓는다. CMA 통장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발행어음형이 가장 이자율이 높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 역시 일단 모든 돈은 발행어음형에 모이게 한다. 그리고 이것이 크게는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첫 번째 갈래는 이 발행어음형 CMA 통장보다 순수하게 발행어음을 직접 매수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목돈 중 한 2분의 1 정도 이 순수 발행어음에 만기를 설정해서 예치를 해놓습니다. 이게 또 발행어음이 좋은 게 기간을 2일부터 365일까지 아주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한 3달 컷 정도로 91일 딱 맞춰서 한 3.75 정도 하는 요 정도 라인에 바로 파킹을 해놓습니다. 어차피 목돈의 2분의 1가량은 한 3달간 정도는 쓸 데가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한 달 생활비가량 소분이 들어갑니다. 한 달 생활비 정도를 정해놓고 쓰는 느낌? 그래서 한 달 생활비 정도는 토스뱅크의 파킹 통장에 넣습니다. 제가 CMA 통장과 파킹 통장에 비교하는 영상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죠. 하지만 거기에서 이 은행권의 파킹 통장은 CMA 통장보다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넷 은행의 파킹 통장들은 이 편리성이 굉장히 좋아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좋고 또 은행권 통장에서는 가장 이자율이 좋다는 측면에서 나쁘지만은 않다. 그리고 왜 많은 파킹 통장 중에 토스뱅크를 쓰냐 하면은 이 토스 대표님을 면대면으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한 호감을 느꼈고 이 기업에 대해 강력한 신뢰를, 이게 보안이나 이 기업 철학이 엄청난 신뢰감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이 편리성과 더불어서 파킹 통장 이율도 현재 2% 정도, 보통 예금보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까지 합해서 여기에 일단 한 달 생활비를 넣어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그런데 한 번 더 소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분은 대략적으로 5만원 라인입니다. 5만원 정도만 빼서 수시 입출금 통장, 즉 보통 예금에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크카드를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파킹 통장도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저는 굳이 또 5만원이라는 소액만 따로 또 빼서 체크카드에 넣어서 사용하느냐?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소비 습관과도 관련합니다. 제가 검소한 재벌 소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되는 길은 소득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비를 통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도 같이 늘어나 버리면은 부를 축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소비를 통제하는 게 더 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종잣돈을 모으는 데는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것밖에 없다 라고 말했죠. 그 소비 통제에서 소분의 소분이 매우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잔잔한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준다. 내 통장에 월 초에 목돈이 들어있을 때는 소비가 방만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나 지금 돈이 많네. 안 먹고 싶었던 것도 한번 플렉스하게 되고 이것도 한 번 더 사게 되고, 그리고 그 반대로도 점점 월말이 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지면은 괜시리 불안해지는 마음, 벌써 돈을 다 썼네, 이런 식으로 기분의 폭이 너무 커요. 100만원에 있다가 빵원까지 다가가면은 그 폭이 너무 크다. 하지만 한 5만원 정도로만 체크카드에 넣어놓고 빼서 쓰면은 그 폭이 5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한 소비, 잔잔한 소비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소비 내역을 체크하는 데도 좋습니다. 체크카드에서는 대체적으로 작은 소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파킹 통장과 같은 경우는 큰 소비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큰 금액을 이체해서 소비를 하면은 나중에 소비 내역을 볼 때 이 쫀쫀따리 내역들은 따로 체크를 하고 큰 소비들은 따로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규모별로 소비 내역을 체크하는데 용이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실했을 때 염려가 크지 않다는 또 장점 아닌 장점이 있습니다. 체크카드에 소액만 넣어놨기 때문에 혹시 분실을 하더라도 큰 돈이 들어있는 카드보다 부담이 없는, 게다가 이렇게 소분을 5만원씩 소액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토스뱅크가 계좌 이체를 할 때 타행 이체를 해도 전혀 이체 수수료가 들지 않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빼고 넣고 해도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달러의 경우, 저는 미국 주식에도 아주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예수금이 많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수익도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가 필연적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달러 발행어음이 더 수익률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용하는 키움증권에는 발행어음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발행어음이 나오는 증권사에 이체를 해서 관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달러까지 또 이체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달러 정도는 키움증권 내에 달러 RP를 통해서 그때그때 관리를 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이 달러 RP의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여기에 넣어놨는데 7일 만기짜리도 4.5%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요즘에는 이 달러 RP도 꿀리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특수한 통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카오페이 머니인데요. 사실 이 카카오페이 머니에는 어떤 이자도 거의 안 나온다. 거의 보통 예금 수준 아니면은 이자가 아예 안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일정 부분 돈을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돈은 바로 뭐냐면은 점점 이런 기회가 사라지고 있지만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께 용돈 받은 것들, 그러니까 인정에 의해서 이 김잔잔이라는 인간을 보고 선심으로 준 그런 돈들은 제가 따로 여기에 모으거든요. 저의 행복을 위해서 좀 쓰라고 준 돈들인데 그거를 또 주식 투자에 넣어버리고 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들은 따로 모아놨다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외로울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좀 울적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이 카카오페이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를 시켜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순수하게 나만을 위한 소비를 한다든지 요럴 때를 위한 통장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저 카카오페이에 넣어놓고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극도의 효율을 따지는 건 아니죠. 사실 저것도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그런 걸 찾아서 넣을 수도 있는데, 현금 관리, 목돈 관리는 정해진 답은 없다. 결국 어느 정도 이자율을 맞추는 선에서 나답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목돈 관리 자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또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최대의 이득을 뽑기 위해서 너무 발악하게 보다는 나의 성향에 맞춰서 밸런스 있게 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도 이러한 기본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선택을 하고 말고가 나오겠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으니 참고하시길. 마지막으로 한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기에 이 모아놓은 목돈들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들어가냐, 거의 몽땅 다 투자로 들어갑니다. 특히 주식 투자, 특히 미국 주식 투자. 저는 이런 현금 관리도 좋지만 이 자본주의 시대에 주식 투자를 안 한다? 이거는 그냥 평생 동안 내 몸뚱아리로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돈을 노예로 삼아서 나를 위해 굴리게 하는 이런 장치 없이 평생을 그냥 내 몸을 갈아서 일만 하다 죽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자본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식 투자법 관련한 내용들은 추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들 받아보시려면 구독,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실제로 많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김잔잔이었습니다.